오늘은 나이 들어 어디서 살아야 하나라는 질문에 대해 특히 구축 아파트라는 선택지를 중심으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즘 유튜브 댓글이나 상담 메일을 보다 보면 50대 중후반, 60대 분들께서 이런 고민을 자주 털어놓으십니다. 새 아파트가 너무 비싼데 낡은 집은 왠지 마음이 꺼려져요. 재건축 기다리면서 살아야 하는 게 불안합니다. 주차나 난방은 괜찮을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늘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집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집이라는 공간, 그 안에는 잠을 자고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는 일상만 담겨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엔 삶의 무게, 시간의 결, 그리고 그 안에서 쌓여온 정서의 층위까지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이라는 게 단순히 주거 공간이라는 말로 다 표현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집은 단순한 잠자리나 재산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무사히 지나기 위한 기반이자 위안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한 지인과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60대 중반의 남성으로 은퇴 후 경기도 외곽 신도시에 대형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가셨어요. 처음엔 정말 좋았답니다. 깨끗하고 엘리베이터도 빠르고 커뮤니티 시설도 훌륭하고. 그런데 1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이 허전해졌다고 하시더군요. 왜냐하면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더랍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를 해도 다들 눈을 피하거나 그냥 고개만 까딱. 심지어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른 채 1년이 지나버린 겁니다. 그러다 몸이 좀 안 좋아서 이틀 정도 집에서 누워 있었는데 아무도 찾지 않더랍니다. 혹시 내가 여기서 갑자기 쓰러지면 며칠은 지나야 누가 알겠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이 집이 좋은 집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고 하셨어요. 그분은 결국 다시 서울의 오래된 구축 아파트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나는 이제 깨달았어요. 나이 들어서 중요한 건 뷰나 커뮤니티 센터가 아니라 옆집에서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라는 걸요. 그 말이 가슴에 꽂히더군요. 오늘은 나이 들수록 구축 아파트에 살아야 할 이유 5가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프라는 하루의 수고로움을 줄여주는 보이지 않는 복지입니다. 우리가 노후에 어디서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질 때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이 바로 생활 인프라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편의점, 약국, 병원, 마트, 공원, 도서관, 이 모든 공간이 우리가 살아가는 연결망입니다. 그 안에 내가 편하게 드나들 수 있어야 하루가 매끄럽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인프라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지역이 오랜 세월 사람들로 채워지며 서서히 자리 잡은 시간의 결과입니다. 구축 아파트가 대부분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도심에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삶이 쌓여 있던 곳에 지어진 집들. 그러니까 그 아파트만 낡은 게 아니라 그 동네 전체가 완성된 생활 공간인 겁니다. 제가 아는 정순덕 할머니는 서울 마포구에 35년 된 아파트에 사십니다. 외관은 솔직히 낡았습니다. 복도식 구조에 엘리베이터는 조금 느리고 현관문도 오래된 철문입니다. 그런데도 정 할머니는
이 집이 너무 좋다고 하십니다. 약국은 2분, 내과는 5분, 정형외과는 7분, 시장은 8분 거리야. 이 나이에 이게 얼마나 편한지 아세요? 이 말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습니다. 노후에는 자잘한 외출이 많아집니다. 병원은 물론이고 약 타러, 반찬 사러, 은행 보러, 차가 없으면 더더욱 가까운 게 중요하고요. 그게 구축 아파트의 강력한 장점입니다. 아파트 자체에 편의시설이 없어도 동네 전체가 편의시설인 셈이니까요. 두 번째, 관리비와 집값, 심리적 안정을 주는 숫자들. 우리는 흔히 신축 아파트를 보면서 와, 좋다라고 합니다. 맞아요. 보는 것만으로도 깔끔하고 세련돼 보이니까요. 하지만 집은 보는 게 아니라 사는 겁니다. 사는 집은 매달 통장에서 나가는 관리비와 관련 있고 앞으로 감당해야 할 대출 원리금과도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는 대체로 가격이 높고 관리비도 많습니다. 이 말은 곧 지출의 압박이 크다는 뜻이죠. 특히 은퇴한 분들에게는 매달 나가는 관리비 5만 원에서 10만 원 차이도 꽤 부담됩니다. 그에 반해 구축 아파트는 가격 자체가 낮은 경우가 많고 관리비도 비교적 정직합니다. 엘리베이터 한 대, 경비 인원 한두 명, 기본 설비. 단출한 구조지만 오히려 이게 꾸준히 관리 가능한 집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70대 어르신 부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은 집에 투자하는 시대가 아니라 집에서 사는 시대야. 돈이 집에 묶이는 것보다 손에 남는 게 많아야 마음이 편하지. 세 번째, 이웃과의 관계는 사회적 연금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언뜻 보면 사소해 보이지만 노후에는 절대로 작지 않은 문제입니다. 은퇴 후 하루 대부분을 집 근처에서 보내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가 삶의 질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관계라는 게 하루아침에 맺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구축 아파트는 한 동네에서 수십 년을 같이 살아온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관계의 흐름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단순히 이웃을 아는 수준이 아니라 서로의 생활 패턴을 이해하고 돌봐줄 수 있는 수준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노부부의 사례를 들은 적이 있어요. 남편분이 지병으로 갑자기 쓰러졌는데 평소 인사를 자주 하던 이웃이 아침에 이상하다고 느끼고 문을 두드린 겁니다. 응답이 없자 바로 경비실에 알렸고 결국 구조가 빨라져 병원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죠. 그때 옆집 아주머니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말 한두 마디라도 나누는 게 결국 생명을 구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날 알았죠.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이웃은 보험보다 빠르고 연금보다 따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축 아파트는 대개 대규모 단지이고 입주 시기도 비슷하다 보니 대부분이 젊은 세대 중심입니다. 아이 키우는 부부, 맞벌이 가정 중심이라 중장년층이나 어르신은 소외감을 느끼기 쉽죠. 또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이유로 이웃 간의 관계를 최소화하려는 분위기라 오히려 혼자 있는 느낌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축단지는 오랜 시간을 공유해온 정서적 지층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관리실 아저씨가 누가 어느 층에 사는지 외우고 있고 경비 아저씨가 언제 약 타러 가시는지 기억하고 있고 이웃 아주머니가 김장 좀 했어요 하고 반찬 나눠주는 일도 아직 남아있는 공간입니다.
물론 폐쇄적이거나 지나치게 간섭적인 단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보다는 조용한 연대감이 있는 곳이 많습니다. 딱히 친하지 않아도 서로의 삶을 알고 있고 필요할 땐 손 내밀 수 있는 거리. 이게 바로 구축 아파트가 주는 사회적 연금입니다. 네 번째, 집의 구조는 삶의 자유도를 결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축 아파트를 생각할 때 구조의 효율성을 떠올립니다. 방이 몇 개 있고, 화장실은 어디에 있고, 거실은 몇 평 정도인가.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효율성이 오히려 삶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는 똑같은 설계, 비슷한 구조, 정해진 시스템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편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며 내가 살고 있는 집인데 왜 이리 낯설까 하는 느낌을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반면 구축 아파트는 구조가 단순하지만 여유롭고 바꿀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벽을 허물어 넓은 거실로 만들 수도 있고 작은 방 하나를 아예 서재로 전환할 수도 있죠. 베란다 공간이 넓은 경우 그 안에 작은 텃밭을 만들거나 고양이 놀이터를 꾸미는 분도 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만난 60대 부부는 27평짜리 구축 아파트를 전면 리모델링 하셨습니다. 신축은 예쁘긴 해도 뭔가 틀에 박힌 느낌이었어요. 우리 삶의 리듬에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집은 거실 벽을 없애고 대신 부부가 함께 앉아 그림 그릴 수 있는 작업 테이블을 놓았죠. 주방도 아내가 혼자 쓰기보다 남편이 같이 설거지 도와줄 수 있도록 디귿자형으로 넓혔고요. 이렇게 구조를 내 삶에 맞게 바꾸는 일, 그게 바로 나이 들수록 필요한 사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이 많이 드는 사치가 아니라 나의 생활 방식에 맞는 공간을 만드는 삶의 여유 말이죠. 요즘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구축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고 있어서 꼭 큰돈 들이지 않아도 삶의 질은 얼마든지 높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오래된 집이 주는 자유로움, 그것이야말로 진짜 럭셔리 아닐까요? 다섯 번째, 빚 없이 사는 삶, 그 자체가 최고의 주거 안정성.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다섯 번째 이유는 과도한 대출 없이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선택지라는 점입니다. 신축 아파트는 대부분 고가입니다. 은퇴 후 주택 마련을 위해 신축 아파트를 선택할 경우 대부분 대출을 끼게 되거나 자산의 대부분을 주거에 쏟아붓는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의 삶은 적게 벌어도 마음이 편한 구조를 만들어야 지속 가능합니다. 집 하나 때문에 통장이 텅 비고 은행 이자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삶. 과연 그게 편안한 노후일까요? 한 68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집이 낡은 건 괜찮아요. 대신 빚이 없어요. 그게 더 마음이 든든해요. 이 말 한마디가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구축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고 가격이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무리하지 않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됩니다. 그리고 여유 자금은 건강관리, 여행, 손주 돌봄 또는 비상금으로 준비해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구축 아파트라는 공간이 시간의 검증을 거친 집들이라는 겁니다. 30년, 40년을 사람들과 함께 버텨온 건물. 그 자체로 구조적 안정성을 입증한 것이며 그 안에서 수많은 가족들의
삶이 켜켜이 쌓인 공간이기도 합니다. 물론 노후화된 설비는 주기적인 점검과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신축은 아직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기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이미 관리 체계가 갖춰지고 입주민 의식이 성숙한 구축 단지가 오히려 더 안정적인 공간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구축 아파트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주차가 불편하거나 외관이 낡았거나 재건축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걱정은 누구나 할 수 있죠. 하지만 요즘은 지하 주차장을 새로 만들거나 외벽 리뉴얼을 통해 분위기를 바꾸는 단지도 많아졌습니다. 설비가 낡았다는 점도 관리 잘 되는 단지에서는 오히려 주기적으로 교체하며 신축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기도 합니다. 재건축을 기대하지 말고 그 공간에서 나의 일상이 얼마나 편안하고 안정적인지를 중심으로 바라보면 생각보다 많은 구축 단지가 여러분의 노후에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구축도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시작일 겁니다. 누구나 신축에 끌리지만 노후는 눈에 보이는 겉모습보다 삶의 본질을 챙겨야 할 때입니다. 집이란 결국 나와 가족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공간이니까요. 그 안에 따뜻한 식사 한 끼와 이웃의 안부 인사, 조용한 독서 시간과 햇살 가득한 베란다가 있다면 그게 바로 좋은 집입니다. 건축가 김진애 박사도 말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은 시간이 남긴 지혜가 녹아있는 공간이다. 그 말처럼 구축 아파트 역시 그 안에 쌓인 시간과 사람들의 삶이 깊은 가치가 되어 돌아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노후의 집은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큰 평수일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매일 눈 뜨고 눈 감는 그 순간까지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노후에 진짜 필요한 것은 결국 편안함과 안정감입니다. 나의 호흡과 맞는 공간, 내가 아는 동네, 말이 통하는 이웃, 부담 없는 관리비. 그런 곳이라면 조금 낡고 오래됐다고 해도 그것은 내 삶에 가장 잘 맞는 집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래된 집이 주는 안정감에 대해 김혜자 선생님의 말을 빌려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래된 집에는 사람의 온기와 시간이 묻어 있다.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건 그런 것들이다. 여러분의 노후가 그런 온기 있는 공간에서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혹은 앞으로 내가 살게 될 집이 비록 남의 눈에는 낡고 소박해 보여도 내게는 가장 따뜻하고 안온한 안식처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이유가 여러분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상병 시인은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잠시 왔다 가는 소풍이라고 했습니다. 벤 한 대로 유랑하면서 자신만의 공간 2평으로도 자유로운 삶을 꿈꿀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어느 지역 어떤 집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행복한 시간으로 그 공간을 채워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어차피 버리고 갈 집이니까요. 이렇게 노후에 살기 좋은 주거지 환경을 고르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의료시설 및 편의시설, 교통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주거지를 고르신다면 노후에 정말 여러모로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중년분들은 은퇴 이후에 어디에서 사는 것을 제일 희망할까요?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노후에 희망하는 주거 형태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분들은 누구랄 것도 없이 주거지 주변 환경 중 병원의 유무를 첫손으로 꼽았습니다. 은퇴 후 주거지를 고를 땐 병원 이용과 쇼핑이 편리해야 하고 노인형 여가 생활이 쉽고 자녀들이 찾아오기도 쉬워야 합니다. 여기에 작은 소일거리를 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죠. 더불어 대형마트와 운동시설 등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한 과거보다 줄어드는 추세지만 전원 생활을 꿈꾸는 사람도 많습니다. 지난해 귀농귀촌 가구는 각각 12,411가구, 31만 8,769가구로 전년 대비 13.5%, 12.3% 감소했습니다. 지난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귀농귀촌 가구가 증가했으나 지난해 도시 지역 경기가 회복되면서 다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원 생활을 통한 다양한 삶의 추구, 교통 발달로 인한 접근성 증대 등 여건은 나아지고 있지만 생활하기가 생각보단 녹록지 않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과거에는 귀농귀촌이라 하면 산 좋고 물 맑은 곳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귀농을 생계와 연결짓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시골로 이주한 도시민 대부분이 직접 농사를 짓거나 어업에 종사하는 등 경제적 동기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사가 말처럼 쉬운 일일까요? 평생 풀 한 번 베어보지 않다가 갑자기 뙤약볕 아래 농사를 짓다는 건 중노동이나 다름없습니다. 정착의 실패에 역귀농 귀촌하는 비율이 정부 통계상으로 10%에 그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다고 귀농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귀농 생활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최근엔 도시와 시골을 오가는 셔틀 거주족이 늘고 있습니다. 일주일 중 전반부는 도시에서 살고 후반부는 시골에서 귀농 생활을 하는 시기입니다. 도시에 자기 집을 두고 지방에 1년짜리 전세를 구해 살다가 전세 기간이 끝나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며 전국을 돌아다니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귀농의 위험 관리 차원으로 보여집니다. 몇 년 전부터 코로나 확산으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가 노후에 살고 싶은 곳을 선택하기 전에 먼저 경제적 여건과 건강, 사고방식에 따라 선택은 달라집니다. 누군가의 돌봄이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황까지 검토할 필요도 있습니다. 은 정신과 육체가 쉴 수 있는 삶의 터전입니다. 은퇴를 하고 노년이 될수록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므로 안정된 주거 환경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은 시절의 거주지는 직장과 아이들 학교로 가는 교통이 편리한지 쇼핑센터나 편의시설이 가까이 있는지가 주요 선택 조건이었고 아울러 재산으로서 투자 가치를 갖추고 있는지도 따져봐야 했습니다. 최상의 주거 환경에서 살기보다 불편도 감수하고 은행 빚을 갚으며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노년에 이르러 주택담보대출의 제약에서 벗어나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만 있어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던 관행 때문에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이보다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남들의 시선, 재산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나에게 가장 평온한 주거 환경을 찾아서 노후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과학자 정재승은 나는 어떤 공간에서 행복하고 창의적이 되며 위안을 받는지 생각해보라. 역세권이나 학군,
투자 가치만으로 집과 건물을 바라보지 말고 공간 속에 놓인 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라라며 신경 건축학적으로 집이라는 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집값이 천정을 모르고 상승할 때 도심지에 보유한 아파트를 팔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은 나이에 맞게 관리하기 딱 좋은 곳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자산으로 관리해왔던 집을 정리하여 노년의 신체와 활동 반경에 맞는 작은 집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심플한 삶의 열풍을 일으킨 프랑스 작가 도미니크 로로는 행복은 살고 있는 공간의 넓이에 달려있지 않으며 집은 작을수록 노인에게 더 적합하다라고 작은 집을 예찬했습니다. 이상으로 노후의 주거지를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후의 삶은 주위에 어떤 환경이 갖춰져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생활 라이프에 맞춰 우선순위를 정해 주거지를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노후에 어떤 집에서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주택의 유형만이 아니라 애초부터 어디서 살 것인가,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하는 관점도 노후 생활을 충실히 보내기 위해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디에 살 것인가, 누구와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떤 집에서 살 것인가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과연 나의 노후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생의 마지막 집으로 무엇이 좋을지 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